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셔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철강주 투자가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 종목들의 실적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우선 이제 철강주 턴어라운드를 발견하는 거, 왜 이쪽 분야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과, 그래서 그러면 철강주들의 실적은 또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실적을 찾은 것을 한번 비교해 봐서 그러면 어디가 더 지금 실적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좀 상대적으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철강주 투자가 이게 제 영상인데 한번 그냥 보세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발견한 게 2021년 1월 수출입 동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제 영상 중에 제가 이제 매달 초에 이제 수출입 동향이 나오면 이제 이거 가지고 좀 좋아지는 그런 섹터라 그래야 되겠죠. 이제 좋아지는 이제 산업에 대해서 영상을 좀 남겨놓는데, 요걸 한번 영상 보시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석유화학하고, 여기 제가 이제 빨간 표시한데 철강,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석유화학은 26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이 되고, 철강은 4개월 만에 이제 증가가 된다. 4개월 만에 증가가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존에는 이제 좋지 않았다가 다시 이제 수출이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적이 전까지는 별로 안 좋았다가 이제 뭔가 턴어라운드 되는 이제 직면을 맞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철강이나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이 석유나 그다음에 철강이 가격에 따라서 이게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타면 좀 이렇게 오래 가거든요. 뭐 급등은 아니라 그래도 이 상승세가, 왜냐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변수도 많긴 하지만, 뭐 특히나 철강 같은 경우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한번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가격이 꾸준히 좀 오르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이제 수출이 이제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느 정도 좀 이게 2021년도에는 좀 한참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쪽 이제 철강, 저는 이제 종목에 관심을 좀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자료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뭐 포스코부터 시총이 높은 거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9년, 이게 OP가 이제 오퍼레이션 프로핏이라 해서 영업이익이죠. 2019년 프로핏하고 20년도의 프로핏, 영업이익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거. 그리고 그 옆에는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이게 억 원이고요. 단위는 다 지금 억 원이고, 그래서 얼마 정도인지를 다 적어놨고,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작년도 이게 2020년도 작년도 1분기에 실적과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2019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제가 직접 엑셀로 좀 만든 게 있어서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고요. 데이터는 이제 2021년 2월 26일자 기준으로 잡았고, 시총이 높은 것부터 포스코부터 뭐 현대제철부터 쭉 해가지고 이 철강에 관련된 업종이 테마로 해서 뭐 지금 시가총액 217억, 278억 하는 이제 신화실업까지 담아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전체 영업이 1, 2, 3, 4분기에 영업이익 요거 합친 거죠. 요 부분하고 2020년도에 영업이익을 합친 거 이렇게 담아놨고, 그리고 여기는 그렇다면 이제 시가총액 대비 2020년도에 예상 영업이익이죠. 왜냐하면 여기 4분기는 제가 예상으로 잡아놓은 게, 아직 이 4분기 이 사업보고서가 안 나왔죠. 사업보고서 나와야지 이제 4분기 실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또 찾는 것도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봐서 어떤 종목이 그러면 좀 저평가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우선적으로 그럼 업종이 철강 업종인 이 업종들을 어떻게 찾는지부터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주 이제 사용하시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서 한번 따라와 보셔도 될 겁니다. 제가 천천히 할게요. 네이버 금융 들어가시고 국내 증시 눌러주시고, 여기 국내 증시 밑에 쭉 보시면은 업종 뭐 테마 그룹사가 있거든요. 그럼 테마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명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철강이라고 기억니은 디귿 리을을 드리니까 철강 있죠. 그래서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중소형 종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철강 주요 종목에는 뭐 포스코, 농업, 대한제가 뭐 쭉 나오죠. 이 종목들을 그래서 가져오는 거고, 그다음 철강 중소형 종목 쭉 나오죠. 이 종목들을 다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업체명을 쫙 끌어온 거죠. 그래서 그 업체명을 끌어오고 시가총액을 다 가져오고 영업이익을 가져와서 이제 비교해 본 건데, 중요한 게 이 4분기 영업이익이 대부분 안 나온 회사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에 나오거든요. 3월 30일이나 아니면 4월 1일까지 아마 나오거나 할 텐데, 그럼 아직까지 뭐 2월달 말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한 달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나 이제 저희가 4분기 이제 실적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좀 먼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 금융 아까 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아까 포스코를 볼게요. 시가총액 철강 중에 포스코를 보시면은 종목 분석이 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셔서 여기 포스코 치고 들어가셔서 종목 분석에 보면은 보통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을 이제 의견을 올려놓거든요. 여기가 이제 2020년 4분기죠. 여기 2라고 되어 있죠. 이스티메이트라서 이제 이거는 예상이라는 거고, 영업이익을 8,383억을 예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1, 2, 3분기 요거 이제 하얀색은 확정이 돼서 나온 거고요. 보고서가 나온 거고, 여기 노란색은 예상인데 8,383억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냥 가져온 거예요. 8,383 이게 예상으로 가져왔는데, 중요한 게 좀 이 시가총액 좀 낮은 쪽 있죠. 시가총액이 낮은 이 회사들은 이런 게 없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상을 제가 이제 찾은 데도 있고 못 찾은 데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4분기 실적이 213억 잡혀 있는 여기 이제 화인베스트, 여기를 한번 죄송합니다. 슈스틸이요. 죄송합니다. 슈스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슈스틸이 213억이 이 영업이익이 잡혀 있는데, 요걸 한번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슈스틸을 한번 가서 봐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슈스틸을 똑같이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이제 뭐 시가총액도 676억이거든요. 이게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분기가 이 예상을 아예 의견을 안 내는 거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기는 아직 시장에 큰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고,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뭐 추정하기도 힘들고, 일단 아마 추정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안 적어 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선 저희가 뭐 여기 아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나온 거죠. 영업이익 1분기 마이너스 11억, 마이너스 27억, 그 다음에 2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 데이터는 그대로 요거를 가져온 거겠죠. 영업이익 요 세 가지를 가져오고, 그렇다면 아직 그 3월 말에 발표되는 사업보고서 이거에 해당하는 이 영업이익을 저는 213억이라고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하는가 보시면은, 여기 올라가서 보시면은 전자공시가 있거든요. 전자공시 들어가셔서 전자공시를 쭉 보시면 여기 이 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뭐 30% 이상 변경이라 해서 이 실적 발표를 미리 해놔요. 그래서 2월 17일 날 요거를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뭐 정정이 일단 된 건데,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에 들어가셔서 이게 단위가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당해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1,000원 단위니까 176억, 176억이나 170 뭐 올리면 7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영업이익은 177억을 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계산하는 거죠. 여기 4분기를 177억에서 1, 2, 3분기 영업이익 나온 걸 빼면은 4분기에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 2,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 36억이었거든요. 근데 177억에 이제 나왔다고 하면은 4분기 실적은 이제 213억이 돼야지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실적들이 안 나온 것들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구하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역계산, 보시면 여기 계산 수식 들어가 있잖아요. 역계산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어디가 좋은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거는 뭐 철강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3월 말에 일단 그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나왔죠. 종목 분석에서 보통은 이제 1, 2, 3분기까지는 아마 실적들이 다 나올 거고,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뭐 단기 순이익 나올 테니까, 여기서 이제 역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전자공시 들어가시면은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는 회사들은 이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변경이 없는 회사들은 안 내고, 그래서 뭐 30이나 뭐 15% 정도 이상 작년도 대비해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변경되면 이게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하시면 좀
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 비교를 한번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느 종목이 그러면 실적이 좀 잘 나왔고 조금 투자하기에 아직 저평가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볼 건 요 두 가죠. 예, 두 개 봐서 여기 지금 이 바탕이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2020년도에는 이 초록색이 나온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나왔다는 뜻은 일단은 2019년도 영업이익보다 2020년도 영업이익이 높으면은 이게 다 지금 수식이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일단 숫자를 비교해도 되지만 색깔로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일단 이제 체크를 해놓는 거죠. 예. 2020년도에 실적들이 더 잘 나온 거니까 뭐 이게 뭐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쭉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초록색으로 지금 돼 있는 기업들은 지금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 시총에다 제가 체크를 해놨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높은 종목들을 지금 픽한 거고요. 예, 그래서 뭐 동부제철, 뭐 동국제강 이렇게 뭐 한국철강, 뭐 대한제강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그렇다면 이제 2020년도 영업이익하고 2019년도 영업이익인데, 이번에 2020년도 영업이익을 보고 요 픽했던 것 중에서 좀 추세가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도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좀 금액대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거나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특히나 마이너스가 뜬 건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쪽도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다 같이 체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한국철강도 좀 좋게 체크해줬고, 지금 대한제강은 조금 다르게 표시할게요. 왜냐면은 대한제강은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늘고, 특히나 마지막 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303억까지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뭐 어떤 색깔로 표시를 할까요? 좀 특별한 색으로, 예, 좀 더 스페셜한, 예, 이거는 보라색으로 해놓을 거예요. 예, 우선 뭐 이게 제일 좋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좀 옅은 색깔로, 예, 다른 것들은 조금 옅은 색깔로 칠해놓고, 예, 여기는 일단 노란색, 왜냐면 이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업이 참 좋아 보이는 거고, 예, 여기도 영업이익 뭐 크게 마이너스 된 거 없고, 예,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보면은 체크를 해주는 거죠. 예, 체크를 해주는데, 중요한 게 동일산업 있죠. 동일산업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잘 나왔지만 올해 그냥 좀 마이너스 떴던 적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잘 몰라요. 아직 회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투자할 만한 회사들을 찾아가야 되니까 자꾸 이제 리스트에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뜬 게 있죠. 영업이익 마이너스 떴던 데들은 과감하게 빼주는 거죠. 빼주고, 또 여기도 한번 선택을 또 이렇게 해주죠. 우선 그냥 노란색으로 다 해놓겠습니다. 예. 노란색으로 다 해놓고, 또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보실 게 뭐 한국 특수형광, 예, NI스틸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헷갈리네. NI스틸도 분기별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 64억까지 되고, 그 다음에 예, 이 삼연철강 같은 경우도 뭐 12억, 14억, 18억 점점 이제 좀 늘어나고 있죠. 예, 이런 기업들을 좀 찾는 거고, 그리고 예, 만호제강하고 예, 문배철강 여기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예, 여기 휴스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이너스 떴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좀 더 좋게 볼 수도 있는 게 마지막에 213억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떠도 차라리 1, 2분기에 뜨고 3, 4분기에는 좀 더 플러스가 되는 이런 데는 차라리 난 거죠. 왜냐면 점차 최근 연도가 더 좋아졌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뭐 3분기에 뜨거나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마이너스가 좀 뜨는 데는 피하자고죠. 특히나 이 4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뜨는 데들 있죠. 여기는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데거든요. 아직 이게 발표가 안 되고 거기 때문에 또 발표가 나오면 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참고로 휴스틸은 왜 213억이 나온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회사도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 봤는데 좀 궁금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 수출되는 데서 쿼터 제한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뭐 관세나 이런 거에서 이제 뭐 반 덤핑되는 그런 뭐 피해 사례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 환급 받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급 받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저는 일시적으로 붙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까지는 이제 좀 붙기는 힘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우선적으로 이게 아마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은 조금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주식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진짜 뭐 파악하기가 뭐 회사를 잘 알거나 진짜 회사에 확인해 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알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 뜬 게 있어서 뭐 이것도 그냥 과감히 빼도록 할게요. 뭐 예, 동일 처강도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적자니까 이것도 빼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 정도의 지금 이제 걸름망을 가져간 거고, 이제 세 번째로 해볼 거는 이제 시가총액 대비 2020년도에 영업이익을 비교할 텐데, 이게 조금 숫자가 낮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뭐 시가총액이 뭐 1조인데 우리가 1,000억을 번다고, 영업이익으로 1,000억을 번다 그러면 이게 10이 나오겠죠. 예, 그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이게 숫자가 적게 나올수록 이제 저평가되는 거죠. 돈을 더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익을 많이 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본 거는 이제 동국제강 2.7이니까 굉장히 낮죠. 예, 동국제강. 예. 한번 또 표시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를 이제 집중해서 시가총액하고 영업이익 요거는 2.7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8.4까지도 나왔는데 지금 대한제강도 되게 좋게 나오죠. 대한제강. 예, 동국제강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편이고, 작년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었고,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7 밸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이익도 굉장히 2019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대한제강도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가 거의 영업이익이 이제 2배 이상 늘었고, 거기다가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으로 보면 4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는 구간이고, 특히나 아까도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대한제강이 저는 좀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런 걸름망을 가서 봤을 때. 왜냐면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분기인 4분기 303억까지 예상이 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뭐 세아제강, 여기 노란 거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보는 거죠. 세아제강은 4 정도 되니까 이것도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1분기가 굉장히 좀 좋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잘 나왔다. 근데 4분기에 여긴 좀 떨어졌잖아요. 이런 걸 한번 회사에 좀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리포트를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뉴스도 좀 찾아봐야 되고, 뭐 증권사 리포트도 있으면 좀 뭐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세아제강이 궁금하고 그러면 좀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면 특히 여기는 4분기에 좀 떨어졌잖아요. 과감하게 그냥 포기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뭐 회사나 아니면 리포트 같은 걸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다 통과했죠. 노란색 두 개가 포스코 강판이나 한국주철관도 다 좋아지고 있는데, 그냥 뭐 대비해서 더 싼 종목들이 많으니까 일단 10이 넘어가서 빼도록 하고요. 여기는. 그리고 황금 ST는 5.5니까 이것도 체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세 가지 부문을 통과한 그 기업들은 이제 주황색으로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남아 있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가는 거고, 예, NI스틸도 한 5 정도니까 일단 표시를 해두는 거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해서 골라 본다고 하면, 예, 동국제강, 예, 동국제강이 될 거고, 하나는 그 다음에 예, 대한제강, 그 다음에 예, 세아제강, 그리고 예, 황금 ST 하고 예, NI스틸. 근데 물론 이제 여기가 맹점은 굉장히 많죠. 그냥 이익만 보고 지금 회사 뭐 재무제표나 뭐 부채 부분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본 거고, 그리고 뭐 회사의 중요한 리포트도 좀 봐야 되고,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철강하고 또 어떤 다른 뭐 사업을 또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체크를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수급이나 이런 것도 좀 보면 더 도움이 되겠죠. 차트도 같이 보면서 좀 이쪽으로 최근 뭐 이런 부분에서 무상향하고 있는지도 좀 보고, 이런 뭐 수급이나 이런 것도 좀 몰려 있는 것까지 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들 다 보고서 그래도 좀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이제 결론이 내릴 만한 하면은, 예, 투자를 해보는 게 그나마 이런 종목들에서 찾아보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좋은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는 상대평가에서는 좀 좋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영상은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만들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런 것들 보는 것들, 예, 어떻게 찾는지, 예, 그런 것들 한번, 예, 보고서 저렇게 산업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투자하는데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